네이버에서 AP투자연구소를 검색하시고 홈페이지로 들어오세요. 김영재 소장이 매일매일 실시간으로 추천 종목과 시황 분석을 진행하며 장 마감 후 결산 내역도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습니다. 주식이 어렵고 종목 찾기가 힘든 분들을 위해 무료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LG 디스플레이를 함께 살펴볼 AP투자연구소의 이세훈 전략팀장입니다. 코드 번호는 034220번이 되겠고요. 현재 시각은 6월 8일 1시 5분을 지나가고 있는 시점이 되겠습니다. 오늘 LG 디스플레이는 현재 1.27%의 소폭의 하락 흐름들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 되겠고, 전반적으로 LG 디스플레이의 주가의 흐름들이 최근에는 좀 박스권 안에 갇혀 있는 가운데 상당히 좀 움직임이 둔화되어 있는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딱히 크게 상승하는 그런 이제 모습을 보이는 것도 아니고, 반대로 엄청난 또 하락을 보이는 것도 아니고, 일정한 범위 내에서 어찌 보면은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면서 다소 좀 숨고르기의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항상 말씀드리듯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22,000원과 24,700원 사이에서의 작은 하나의 박스권을 계속 이어가고 있는 듯한 그런 이제 모습인 것 같고, 돌파해야 되는 구간을 돌파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최근에 이제 좀 조정이 나오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 조정을 또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에 대한 고민이 분명히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하락이 구조적인 이런 하락으로 넘어가는 것이냐, 아니면은 그냥 이 박스권 흐름 속에서 상단 맞고 일부 쉬어가는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한 판단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제가 생각하기에 아직까지는 그냥 이제 박스권 상단을 돌파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잠시 좀 쉬어가는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실질적으로 최근에 좀 여기서 이제 제일 걱정되는 게, 주가나 이런 부분들이 하락하면서 제일 걱정되는 게, 항상 요새 이제 공매도에 대한 부분들을 걱정을 안 할 수가 없거든요. 어제 같은 경우에도 6월 7일 기준으로 해서 봤을 때 대차 잔고나 이런 것들 크게 엄청나게 늘었다라고 보기는 사실은 좀 아직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상환이나 대차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도 그렇게 크게 갑자기 대차 잔고가 급증한다거나 이런 이제 모습도 아닌 거죠. 전반적으로 최근에 계속해서 감소하다가 어제 하루는 다소 좀 대차가 늘어나기는 했는데 그렇게 엄청나게 늘어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공매도가 크게 늘어난다거나 그런 부분들은 아닌 것 같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에도 이제 공매도 비중이나 이런 것들이 다시 또 한 자릿수로 내려왔고, 공매도량도 이전에 비해서 또 많이 또 감소를 하고 있는 모습이라서 이 구간에서 공매도가 그렇게 연속적으로 급증이 나온다거나 대차 잔고가 급증이 나온다거나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이런 박스권 흐름 속에서 제한적인 등락을 좀 거듭하고 있는 모습이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결국에는 24,700원 이상으로 넘어가야 이 LG 디스플레이의 주가의 이런 방향성이나 이런 부분들이 확고하게 좀 잡히면서 탄력을 좀 보일 거라고 보고 있고, 이 흐름들을 돌파하는 데 있어서 저는 2분기 실적이 하나의 상승 모멘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2분기 실적은 보통 이제 7월 달에서 8월 달 사이에 발표가 나오게 되는데요. 여기서 어느 정도 좀 힘을 모았다가 2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 또는 2분기 실적이나 이런 것들이 시장 예상치를 크게 뛰어넘는 그런 이제 부분들이 부각이 된다면은 다시 한 번 더 이 구간을 좀 넘어서서 박스권 흐름 이후에 재차 상승 흐름들을 좀 가져가는 그런 이제 모습들을 결과적으로 좀 기대를 해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닌가 싶고, 일부 최근 들어서 또 주가가 조정을 보이고 있지만 이 구간에서 특별하게 공매도가 급증한다거나 대차 잔고나 이런 것들이 크게 급증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그냥 이제 조정 정도로 해석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 어느 정도 또 떨어지면 22,000원 구간을 기점으로 해서 또 반등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이고요. 단기적으로는 지금 좀 조정 국면이죠. 5일선 아래에 시세가 형성돼 있고 단기적으로 하방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바닥이 어디서 찍히는지 좀 봐야 되는데, 조금 더 내려간다 그러면 최대 22,000원 정도까지는 하방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하면서 아래로는 22,000원과 24,700원 사이에 계속된 이런 박스권 흐름 속에서 2분기 실적에 대한 그런 기대치를 계속해서 좀 가져보면서 그 2분기 실적에 대한 발표가 나오거나 또는 그런 기대감이 좀 작용을 할 때 뭔가 방향성이나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장기적으로 좀 기대해 볼 수 있다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수급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요새 이제 수급이나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딱히 누가 하나 이렇게 꾸준히 모아준다 이런 느낌을 좀 받기가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외국인들은 아예 그냥 이 종목에서 그냥 매도로 좀 돌아서고 있는 것 같고, 대차 뭐 주식 빌려주면서 수수료나 이런 것들 받아 챙겨 먹는 것 같고요. 최근에 이제 기관 쪽에서도 최근 한 달 기준인데요. 최근 한 달 기준으로 보면 연기금도 한 120만 주를 이 한 달 동안의 흐름에서 한 120만 주 정도로 매도를 했고, 투신이 20만 주 정도를 샀는데 뭐 그렇게 많은 물량은 아니죠. 반대로 최근 한 달 동안에 외국인들은 900만 주 넘는 물량을 던져냈습니다. 그 물량을 거의 개인들이 받아내는 모습이었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여기에서 외국인들은 팔았고 연기금도 팔았고 투신만 약간 사고 대체적으로 이제 개인들과 투신들이 다 받아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은데, 이런 이제 수급의 분위기 속에서는 주가가 조금 올라서기가 아무래도 좀 힘들 수밖에 없죠. 결과적으로 외국인들이 돌아서거나 아니면 투신들이나 연기금이 매수 강도를 다시 확대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요즘 들어서 이제 수급이나 이런 부분들이 이런 이제 외인들, 투신들, 연기금의 수급들에서 주가가 좀 상승하기에는 좀 아쉬운 이런 이제 형태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아무래도 외인들 기관들이 좀 잘 사줘야 이 종목이 잘 갈 수밖에 없고, 특히나 외국인들의 매수가 들어올 때 LG 디스플레이의 주가의 이런 탄력이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좀 좋게 잘 나오는 부분이거든요. 물론 이제 한 달 말고 두 달 기준으로 보면 그래도 이 두 달 동안에 연기금이 한 130만 주 샀고요. 두 달 동안에 이렇게 보면 투시는 57만 주 정도 샀죠. 그 다음에 이거를 이제 기간을 더 늘려보면은 이제 세 달 기준으로는 연기금과 투신들이 보험은 사실 의미 없고요. 금융투자, 투신, 연기금들이 많이 받아냈습니다. 그래서 한 3개월 정도 보면 한 달, 두 달, 석 달 이 기간에서 기관들이 많이 받아냈거든요. 기관들이 많이 받아냈고 3개월 기준으로는 역시나 이제 투신도 연기금도 많은 물량을 보유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 한 달 들어서는 다소 좀 매도했다 매수했다 하면서 포지션이 와리가리 하고 있지만, 최근 3개월 기준으로는 이 구간에서 기관들이 좀 물량을 어느 정도 개인들과 양분해서 받아내고 있는 거죠. 외인들의 물량을. 이 부분들의 결과가 앞으로 어떤 결말을 맞을지는 지켜봐야 되겠지만, 그래도 연기금이 또는 투신들이 여기서 물량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 어느 정도는 이 단가에서 물량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변하지 않는 사실인 것 같고, 최근 한 달 동안의 흐름들에서는 조금 아쉽지만, 한 달 동안에는 뭐 좀 팔고 있지만 전반적으로 이 기간 동안에는 매수를 좀 잡아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이 구간에서 다시 또 연기금이나 뭐 투신들이 본격적으로 좀 매수를 잡거나, 여기 아니면은 그동안은 계속 매도하던 외국인들이 좀 매수로 전환되는 흐름 속에서 다시 한 번 더 방향성을 상방으로 좀 잡아갈 수 있는데, 현재로서는 수급적인 부분들이 상당히 좀 아쉽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아직까지는 좀 기를 모아가고 힘을 모아가는 과정이다, 이렇게 좀 해석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올해 이제 LCD하고 OLED의 업황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워낙에 지금 시장에서 나오는 내용들이 많습니다. 근데 하나도 부정적인 게 없어요. 다 긍정적이에요. 긍정적이기 때문에 저도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좀 동의를 하는 부분이고요. LCD 패널 가격이 뭐 꺾인다거나 아니면 OLED에 뭐 이런 출하량에 문제가 생긴다거나 변화가 생긴다거나 이러면 모르겠는데, 전혀 그런 것들이 없는 상태에서 패널 가격 올라가고 올해 OLED 중소형 대형의 출하량, OLED 출하량 확대될 것이고, 장기적으로도 앞으로 1년 2년 뒤에는 더 많은 IT 제품들이 중소형 OLED를 탑재할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추가적인 수요나 추가적인 이런 매출이 또 발생할 수 있는 요지는 상당히 높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장기적인 이 업황에 대한 성장성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보는데, 지금의 문제는 사실 수급에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회사는 좋고 회사의 업황이나 이런 것들은 긍정적인데 주가가 못 간다는 건 결국에 지금 구간에서 누군가 사주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주가나 이런 부분들이 다소 좀 정체되어 있는 모습인데요. 우리나라 국내 시장도 최근에 이제 옆으로 좀 기어가고 있는데, 이 상승을 사실 개인들이 좀 주도했다면 여기서 다시 한 번 더 주가가 올라가기 위해서는 사실 수급적인 요건에서 뭐 외국인들이나 기관들이 다시 한번 땡겨주는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야 다시 한번 레벨업 할 수 있는데, 그런 국면에서 결국 LG 디스플레이를 과연 안 살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이렇게 업황이
좋다라고 말할 수 있는 종목이 많이 없거든요. 생각해서 좀 따지고 보면 뭐 그렇게 업황이나 이런 것들이 독보적으로 이렇게 좋을 것이다라고 전망되고 있는 부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 LCD 부분, 그 다음에 OLED, 특히나 OLED 쪽에서 대형 OLED 쪽에서는 뭐 거의 독보적이죠. 탑이고, 중소형 OLED 쪽에서는 점차 계속해서 공급량을 늘리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올해 이제 흑자나 이런 부분들이 확대될 것으로 좀 기대가 되고 있고, 그래서 업황도 좋고 다 좋은데 지금의 문제는 아마 수급적인 부분들에서 지금 못 가는 이유를 좀 찾아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이 기간 조정을 통해서 충분히 좀 힘을 응축한 다음에 다시 한 번 더 이제 계속 팔진 않겠죠. 어느 순간인가는 다시 또 매수로 잡거나 하면서 이렇게 들어오는 흐름들이 나오게 될 텐데, 그 시기까지는 좀 기다려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서 재차 다시 24,700원대를 돌파하는 그런 그림들이 나온다면 이 구간에서 응축됐던 힘이 상방으로 분출되면서 다시 한 번 더 주가가 좀 레벨업 되는 그런 이제 모습을 기대해 볼 수 있겠죠. 올해 뭐 실적도 연간 기준으로는 흑자 전환이 기대되고 있는 부분이고요. 문제는 얼마를 더 벌어들일 거냐의 문제인 거지, 올해 흑자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뭐 전혀 그 실적에 대한 기조나 이런 것들이 바뀐 건 없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좀 아쉬운 거는 이제 방향성인데, 이렇게 추세가 조금 꺾이긴 했어요. 이렇게 상승 추세로 가다가 좀 꺾이면서 주가의 힘이 또 빠지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꺾였다는 것 자체가 일단은 수급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전과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하고, 그래서 여기서 그동안에 상승했으니까 한 번 정도 꺾은 다음에 쉬어가면서 다시 힘을 좀 모아서 재차 방향성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 모색하는 가운데 외인들과 기관들의 매수가 좀 더 집중된다면 우리가 이제 2분기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다시 한 번 더 방향성을 위로 잡아갈 가능성을 기대해 볼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대신에 이제 아래로는 22,000원만큼은 무조건 지켜야 된다라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고요. 이걸 깨지는 순간 어떤 사태가 오게 되냐면, 이게 이제 헤드앤숄더가 되면서 전체적인 흐름이나 추세가 무너지는 사태가 오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22,000원만큼은 좀 지켜주는 범위 내에서 주가의 등락이 계속해서 반복된다면 전혀 문제될 게 없지만, 22,000원을 깬다면 그때는 좀 상황이나 이런 분위기나 주가의 이런 전망은 밝지만 주가는 이제 이게 무너지게 되면은 방향이 하방으로 가기 때문에 상당히 힘든 상황들이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주의점이나 포인트나 이런 것들도 우리가 계속 어느 정도는 좀 생각하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좀 드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22,000원만 지켜지면 기술적으로나 뭐 업황적으로나 뭐 전혀 문제될 게 없는데, 저 가격이 좀 깨지면은 추세나 이런 것들이 완전히 지금 무너지는 그런 흐름들이 올 수 있기 때문에, 떨어지더라도 22,000원을 좀 잘 지켜가는지 여부를 계속해서 좀 체크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사실 뭐 없고요. 그냥 이제 지난주까지는 계속 반등의 흐름이었다면 지난주 후반부터 이번 주까지는 좀 쉬어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좀 작은 박스권 안에서 어떻게 보면은 흐름을 만들어 가고 있다, 이 정도로 이해하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뭐 이제 공매도나 이런 것들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보통 공매도 많으면은 한두 호가의 물량 많은 게 정석인데, 이런 호가창이라고 한다면 오늘도 공매도나 이런 것들이 뭐 그렇게 많이 터져 나온다거나 하는 건 아닌 것 같아서 그냥 자연스러운 좀 조정인 것 같습니다. 혹시 이 밖에 또 궁금하신 종목은 제가 팁 하나 드리면, 네이버에서 AP투자연구소 검색하셔서 홈페이지에 오시면 이슈 종목 분석이 있는데요. 여기 가시면은 다양한 종목들을 분석되어 있으니까 궁금증 해결해 가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매일 아침 9시에 무료 추천 종목 3종목 나옵니다. 이거 누구에게나 다 공개가 되어 있고 오픈되어 있기 때문에 누구나 다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무료 추천 종목이 필요하신 분들도 홈페이지에 방문해 보시면 좋겠고, 마지막으로 이제 카톡 친구 추가가 있는데요. 이 카톡 친구 추가를 하시게 되면 저희 AP투자연구소에서 운영하고 있는 텔레그램 무료방이 있습니다. 장중 실시간 시황이라든지 실시간 속보, 이슈나 이런 부분들을 텔레그램을 통해서 계속해서 정보를 제공해 드리고 있기 때문에, 그런 텔레그램 무료방 입장을 원하시는 분들도 카톡 친구 추가를 해 놓게 되면 저희가 링크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입장하실 수 있습니다. 혹시 그래서 이렇게 해서 홈페이지 방문해서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앞으로도 LG 디스플레이는 이슈가 생길 때마다 계속해서 리뷰 영상 남겨드리고 있으니까요,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